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찍은 사진을 바로 같이 공유해서 올릴 수가 있다는 것에서 여기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만들었지만 사진 선택해서 똑같이 찍어 놓으시면 여기 이제 메시지 이제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게 웹상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만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페이스북 사진으로 와서 작성하면 좋은데 제가 집에서도 테스트 해보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이 사진 불러오는 데 대한 부담으로 시간이 굉장히 걸려서 활용도가 좀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저희가 스크린이라는 쪽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 폰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우선 폰으로 하는 것부터. 원래 모비전을 쓰면 좋은데 모비전이 굉장히 이제 와이파이나 3G 지원이 안 돼서 저는 이제 LG 휴대폰인데 LG가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요? 아니요, 이렇게 폰 자체가 제 폰이 모비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LG에서 제공하는 온스크린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이제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 폰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 중에서 이제 폰으로 할 수 있는 걸 이제 일단 먼저 한번 키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 편집을 주로 4개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포토 원더가 있고요. 여기 포토 원더가 있고, 포토 원더는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젤로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 안 꺼내는 거예요? 근데 포토 원더는 PC 상에서보다는 여기 폰의 웹상에서 좀 돌아가는 거예요. 포토 원더가 있고, 여기 포토 포니아가 있고, 픽사르 익스프레스가 있고, 이제 포토 그리더 저기 4개를 주로 이제 쓰는데, 고민하실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툴을 뭘 쓰는다기보다는 왜 쓰는지에 대한 게 이제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쓰는 4개마다 약간의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포토 원더는 말풍선이나 이런 액션 쪽에 이제 많은 게 관계가 있고요. 포토 퍼니아는 배경 화면이나 템플릿이 많이 가 있고, 포토 그리드는 콜라주 쪽에 자유스러운 액션들이 좀 많이 가미되고요. 픽사는 좀 특수 효과를 많이 줘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요거 4개 포토원드 하는데 제가 일단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고 잠깐 보고 이제 볼게요. 픽사는 이제 특수 효과인데 이제 제가 픽사부터 해드려볼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스크린알 보셨겠지만 이런 거 설명할 때 스크린알로 하면 설명이 가장 좋은 거죠. 자기 폰 여기 띄워놓고 자 작동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설명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픽셀 익스프레스가 이제 뜨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이 앱을 보시면 요 화면에 보통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고민할 게 없이 추즈 포토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추저 버튼 누르시면 저희 이제 갤러리 앨범 중에 들어가 있는 앨범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도 아침에 힘드니까 최희 아나운서를 제가 불러내겠습니다. 여기 이제 I Love Baseball에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스포츠 아나운서죠. 최희 아나운서를 그래서 시즌 이제 금방 하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쭉 나타나는데, 액션이 여기 보면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효과를 주면 효과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두 번을 누르면 워킹 메시지가 이렇게 사진이 뜨이는 거죠. 네, 이것도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픽셀 익스프레스예요, 이게? 예. 이거 수치화를 보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효과 연출을 하는데 아까 말한 포토포니아나 포토원더나 포토그리자와는 또 다른 영역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선택한 거고요. 일단 오프라인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드저스트먼트에 가 보시면 어드저스트먼트 요거 이제 요걸 누르는 겁니다. 요걸 누르는데 여기 가셔도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컬러 스타일시 있고요. 한번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주음미나 예, 특정 부분만 이제 뭐 부분도 있고 오토픽스도 하게 해줄게요. 디테일하네. 기본 그 이미지 자체가 좀 해상도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왜 연예냐면 산조 생각해 보면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는 원판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원판 분별 없이 원판이 있는 데서 자기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최초 작업은 좋은 원판의 이미지를 갖고 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폰트 넣어서 이제 제가 좋아요 체리하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편에 세이브를 하시면 세이브 이제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보드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는 앨범처럼 당연히 꾸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앨범 종류별로 필름을 눌러주고 그래서 집에 계신 남편이나 아들이나 부인이나 거실이 만들어줄 때 흡수 효과를 좀 주고 가는 게 이 픽셀을 쓰시면 굉장히 좋죠.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해서 색깔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자, 이 부분이 픽사르 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 원더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얘마다 제가 필요 없으면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기능적으로 보면 중첩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로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편집으로 들어가서 자, 역시 제이 아나운서를 구성했습니다. 여기 SKT라고 뜨는 거는 뭐예요? SKT에서 보는 거나? 이런 SKT라고 메이크도 아, 넌 제가 말 SKT에 공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데 보시면 성형을 누르면 미백 효과 있고 스마트 글씨 다양하게 생각할 때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게 사진 하나를 하시죠. 지난번에 김기영 선생님 그거 앞이라고 이거 방금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포토스케이프에도 그런 기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폰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간편하게 많이 그래서 여기 미백 효과를 좀 지금 이 상태인데 제가 미백 효과를 주면 이렇게 좀 밝아졌거든요. 지금 해상도가 앞에는 이제 이런 폰에서 보시면 확인하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마트 뷰티도 하게 되면 위치 포인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요 밑에 가지고 특정 부위를 찍어서 이렇게 눈을 강하게 눈한테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종류별로 다 있죠. 눈 확대, 잡티 제거, 뭐 그래서 뭐 영정사진이나 뭐 이런 거 조금 점이라도 뽑겠다 싶으면 이렇게 제거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포토 원더라고요?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에 가시면 액세서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장난을 칠 수도 있고 말풍선을 할 수도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말풍선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특정 부분을 클릭해서 하게 되면 이제 말풍선 모양도 이렇게 틀리죠, 그죠? 이거는 좀 그런 모양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특수효과로 가시면 특수효과도 여기 밑에 보시면 있죠. 원본 이미지는 요거 있는데 좀 패스한 이미지를 보고 있다. 보시면 제가 지금 어둡게 빛나는 것 같아요. 프레임도 당연히 뭐 앨범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포토 원단을 보시면 아무래도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쓰고 그래서 콜라주도 여기에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이런 콜라주 콜라주 기능은 여기서 자체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중요한 몇 개 있죠. 여기 재미가 있죠.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 포토 그리드를 하는 거예요. 포토 그리드는 한 6개 정도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거는 그리드 HD를 누르시고 제가 이미디어로 사진을 몇 개를 찍어서 확인하게 되면 얘는 자기가 알아서 생성을 해주고 있게요. 자, 근데 이쪽의 특징은 뭐겠어요? 여기서 제가 폰을 흔들어주면 흔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자기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포토그리드는 누르셔가지고 하면 그 위치 조정이 좀 돼요. 이렇게 사진을 밀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돼요. 제가 이렇게 좀 미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런 조정이. 그 다음에 포토코니아는 PC에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PC에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PC에서도 웹사이트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네, PC에서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건 이런 거 많이 썼죠. 영상에 보면 그래서 이 포토코니아는 뒤에 이렇게 배경적인 템플릿, 우수한 템플릿을 많이 제공해요. 그럼 요거는 보시면 눈치로 딱 때리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 사진 2장 택해서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포토 원더하고 픽셀 리셋, 아까 말한 익스프레스, 포토 그리드, 포토 코니아 중에서 본인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 4개 다 받아주셔도 상관없고 다 무료니까. 그죠? 그거 아까 화면을 다시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화면인지. 포토 원더 쓰다가 그냥 스테이를 포토 원더. 포토 그리드 같이. 그냥 저는 네이버를 그냥 쓰고 네이버 카메라를 네이버 카메라에도 그런 기능이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아까 4가지를 쓰는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포토코니아는 뒤에 배경 사진이나 템플릿들이 아주 우수한 동영상이 되는 게 많고 이쪽은 특수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고요. 포토원더는 말풍선이나 인터넷에 자기가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포토그리드는 흔들어서 콜라겐을 형성할 수 있는 더욱 특이한 그림. 그래서 제가 이 4개를 주로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본인 여기서 하시는 분들의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필요 중에서 있는 부분을 이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어에 관해서 필요하신 부분만 저는 포토본드는 좀 별로야. 나는 그냥 이 픽셀 이런 거 정도가 좋겠어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 그런 거 배경 쪽으로 많이 하신다고 포토 분야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조금 장난스럽게 노래해주니까 같이 한번 콜라주를 하더라도 힘들어서 바꿔주니까 그런 부분은 포토 원래는 어떤 의미로요? 사진이 쫙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바꿔가지고 십자가 장에 십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 장을 보는 거. 그렇죠. 일단은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아까 말한 포토스케이프나 RC 꾸미기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 장 놓고 편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올라가지고 편집해서 갤러리가 나왔는데 사진을 손가락으로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포토폰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아이콘 나타나. 명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폰으로 교육하실 때는 스크린 하게 채워줍시다. 방금 말했던 그대로 이렇게 지어놓는 부분이 제가 PC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C에서는 자, 포토포니아를 보시면 포토 다른 사진과 틀린 게 이런 기능이 있죠. 그리고 포토포니아는 역사를 보시면 여기에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10년 전에 이걸 보내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여기 사람 본인 사진을 넣으면 이 동영상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동영상인가요? 그렇죠. 여기 이제 얼굴만 들어가는 거죠. 얼굴만. 예. 그리고 제가 추주 파일에서 이걸 해서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브라우즈 사진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면 자기 사진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 보호하게 되면 에디터에서 하게 되면 이제 동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얼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여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예뻐요. 미인이세요. 잘못해놨어. 지성이 빠를 것 같아. 참 재밌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게 10년 전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친구들한테 너무 각광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포토포니아는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그 우수한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템플릿 종류별로도 카테고리별로도 잘 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효과별로 자기가 찾아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되고요. 밑에 HD라 되어 있는 거 HD 화면으로 제공한다는 뜻이고요. 신문에다가 자기 얼굴을 넣고 싶다 모닝 뉴스 이것도 모닝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하는 거죠. 슈즈 사진에서 선택을 해서 이것도 조정도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거울을 놓게 되면 바로 어떻네. 밀리언이에요? 연기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페이스북에서 무슨 문자 메시지나 사진 전달하는 것보다 생일 축하할 때 그런 가족 이전한테 주면 훨씬 더 좋은 감동을 온다는 거죠. 돈도 안 들이면서 본인이 생에 좋은 만한. 이거를 이제 그때도 말했는데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결혼식장 가서 신랑신부 찍어서 아까처럼 똑같은 거 주고 그죠.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드냐? 이런 툴들을 쓰면 시간이 안 드냐? 그래서 쓰실 때 특장점이 뭐가 있겠느냐? 포토포니아는 배경과 이런 동영상 지원을 한다고요. 동영상이 생각보다 뮤트 있어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TV 안에서 뻥뻥뻥하는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진해서 그거만 누르시게 되면 그리고 바로 다운받아서 본인이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게 되면 사진이 영화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류 쇼핑몰을 하니까 이 안에 의류를 넣어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포토포니아를 많이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있는 제 쇼핑몰부터 포토포니아를 썼다는 걸 누구나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야, 이거 이제 자,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있으세요? 그게 그 확대할 때 포트포니아 같은 경우는 확대할 때 자유 확대가 안 되고 그냥 비율대로 확대만 되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제한이다. 자기가 예를 들어 가로를 길게, 세로를 짧게 이게 안 되고 그냥 비율대로, 그죠? 그러려니까 그런 기능을 하려 그러면 역시 그거는 사진 전문 뭐 포토스테이프나 이런 데서 거기서 해야 돼. 서로 공조를 해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효율성을 주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자기들은 컨셉 자체가 아까 말한 배경이나 효과 이런 부분에 모든 집중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기본 원판의 사이즈를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사이즈까지 표현하고 이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가 별로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좋습니다. 끝자. 대박이야. 자 그래서 이 사이즈 그게 변형된 포토폰더에서 변형된 사이즈는 그게 한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픽셀이? 예, 픽셀의 예를 들면. 아 예. 저도 막 다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 다운받아서 이게 세이브 있잖아요. 아, 자기 PC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아 예. 아주 좋은 거. 이거는 볼 터치를 하라 그랬는데 이게 터치가 지금 요구가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치를 자기만 찍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유. 이 여기서 지금 이게 성형을 아니 저걸 하라 그랬는데 이게 가운데를 잡더라고. 볼 성형이라고 해놓고 볼못 가는 거. 그럼 얼굴을 가운데다 놓고 이 사진을 내준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지 않은 거지? 하는 거예요. 확실을 하는 어디에서? 어디? 포토원도 포토원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이런 데 다 이걸로 많이 보내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저는 많이 쓸 줄 알았는데 페이스북에 제 고등학교 동문들한테 그걸 써봤거든요. 신청한 분에 한해서 해드립니다. 했는데 새 거를 했는데 쓸 줄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쓸 줄 아는 건 5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몰라서 그때까지 활용을 못했는데 그래서 맞아. 실제 페이스북에 가서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대박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최종 동영상이나 본인이 감독이 돼서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 음악, 자막이 필요하는데 이 중에 사진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써주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죠. 어렵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동영상인데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죠. 생방송이나 여기 보면 포토코니아에 있는 그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포토원도 이걸 몰라 보면 하지 않았어. 포토 그리드를 좀 고급스럽게 쓰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저는 보니까 그게 다 좀 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데 아까 특징적인 부분만 특수효과 쓸 때는 여기 좀 좋았구나. 그때는 이게 그러니까 말장난하고 뭐 이럴 때는 포토는 템플릿을 배경을 쓰거나 동영상을 장난칠 때 춤서고 뭐 배경 효과를 많이 주겠다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포토원다가 나는 처음에 착각하기에 포토 그림들을 저장한 1,000장을 같이 연락을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 장씩만 할수 있는. 여러 장 하는 거는 주로 콜라주 기능밖에 쉽게 말하면 사진을 찍어놓고 흑백으로 갈 거다 이런 거니까 이거라도 보정하고 할 필요가 없네. 이거는 5만 원씩 보내. 같은 얼굴 같은 저는 서비스가 그냥 주류대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전문적인 뭐 특정 과목에 대한 게 아니니까 제가 쇼핑몰을 하려고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블로그를 방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파워 블로그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요즘에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제가 이 조회수를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989명이 이렇게 쭉 각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989명이 온 날이 대체 언제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이 스크린알 포스팅한 날이에요. 스크린알 포스팅. 그러면 본인 블로그에 사람이 많이 오게끔 블로그 이제 중요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블로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블로그에서 안 되면 한국에서 소셜 마케팅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는데 음식은 제가 아무리 올려봐도 500명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음식 아니에요. 어디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싫어요. 맛집 예, 맞지? 맛집을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그래서 구매 패턴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들어오는 패턴을 방문 패턴을 한번 보시면 동영상 강의 이런 거는 한 번 들어오겠어요? 여러 번 들어오겠어요? 같은 사람 여러 번 들어오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음식점은요 한 번 클릭해서 이게 어떤 집인가 보고 그 다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에 관한 거는 있잖아요. 포스팅은 있잖아요. 한번 제가 김희영 선생님 포스트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하도만 들어갈거니까요. 아니잖아요. 그거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그 사람 숫자가 조금만 되면은 이게 900건, 1000건이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갔던 사람이 그날 방문 한번 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오늘 했는데 잘 모르겠어. 다음에 들어갔다고. 다음에 들어갔다고. 네이버하고 다음에 차이가 아니요, 네이버와 다음이 차이가 아니고 블로그 포스팅 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조회수 올라가는 게 네. 네이버는 같은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조회수가 올라가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왔다가 음,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조회수가 카운팅이 또 다음은 그게 아니라 안 돼요? 다음은 그렇지가 않고 저기예요. 이거 컴퓨터에 그거 뭐예요? IP로 여기서 제가 로그인해서 들어갔잖아요. 제가 로그인 아웃하고 김홍사님 로그인해서 들어갔어요. 그거 그래도 하나예요. 부사한지만 하나예요. IP로 그래서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음에 그래서 다음을 안 100명이면 쓴다고 사람이. 네이버에 한 300명, 400명 하고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이 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를 써야 돼. 어제 보면 76.6%가 네이버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네이버는 내가 들락거리면 내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대부분이 유저잖아요. 사용자, 내가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 욕구를 맞춰주니까 다음에 안 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또 영상물이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려고 그러면 로그인 안 하면 못 보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해서 볼 수도 있고 네. 안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근데 볼만한 거는 로그인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유저들이, 사용자들을 제한을 두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그래서 네이버를 중심으로 블로그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핵심. 다운로드 하고 요 가진 걸 가지고 또 다음 장면 가서 또 편집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다운로드 받아서 이 사진 부분에서 또 편집할 수도 있고 그렇죠. 차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사진하고 이걸 하게 되면서 블로그 개편을 하게 되는데 포토로그 쪽을 활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좋은 사진들이 있으면 네이버에 포토로그 쪽에다가 넣어놓으시면 아무래도 쓰기가 좋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아까 지금 마지막에 했던 게 뭐지? 포토 원더? 아니, 아니야. 포토포니아. 그걸 사용해서 아까 같은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진을 거기다 집어넣었어. 근데 지금 아까 확대해 보니까 한 1000픽셀이 나오네요. 예. 근데 그 중에 그 사진이 들어가면 저작권에 해당이 돼요? 그거는 포토포니아에서 책임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제공하는 템플릿에 대한 저작. 거기에 내가 원하는 사진이 거기다 넣은 거야. 근데 그게 확대가 돼서 보여줘. 그랬을 때 그 원판에 대한 그 사진, 그 안에 들어간 그 갤러리에 들어간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그걸 갖고 할 수 있을까요? 괜찮죠. 그거만 오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아니 그 갑자기 예를 들면 뭐 포토포니아의 배경화면만 싹 오래가지고 뭐 그거 하면 돼. 자기들 회사가 제공하는 템플릿을. 근데 합법적으로 갤러리에 쓰는데 내가 원하는 사진은 사실은 다른 사진이야. 근데 그 사진을 불러들여가지고 갤러리에 보니까 3분의 1 정도 사진이 크기가 차지를 해요. 거기다 집어넣고 그 사진을 띄워보는 거지. 그랬을 때 저작권에 안 걸리겠죠. 지금 뭐 별점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저 지금 그래서 걱정입니다. 유튜브에다가 지금 다 내려야 되고. 저도 지금 많이 내리고. 예, 많이 내려. 오늘 저는 뭐 소년시대 이런 거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직방이니까. 그러겠구나. 아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없었던 사진들을 이제 그 광고 촬영장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관심 없이 방치해놨다가 포토원드나 이런 걸로 해서 포토로그에다가 네이버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꾸미실 때도 요즘은 이미지와 영상이 워낙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 블로그 구성하실 때 포토로그 부분을 반드시 이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포토로그로 여기 블로그에 보시면 이제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여줄지 하는 3단 메뉴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프롤로그 관리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꾸미는데 포토로그라고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이 안에 사진 올리는 포토로그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아까 그 설정이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이 좋았던 사진이나 사업에 관련된 좋은 사진들을 넣어놓으시면
쉽게 얘기해서 뭐 전국에 어디 가서 설명할 때도 딱 찾아내게 나올 수 있잖아요. PC에서 저는 이게 PC에 가면 워낙 사진이 너무 많아서 사실 다 못하는 블로그의 기능이 컨텐츠 저장 기능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7, 8년 된 사진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 전에 제가 사진을 방송해가지고 그 포토로그는 일반 그 포스팅을 했을 때 포스팅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그게 자동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아니면 이미지만 넣었을 때 포토로그로 나오는 거예요? 포스팅돼 있는 포스팅돼 있는데 예를 들면 사진에다가 포스팅하려 그러면 본인 사진을 가지고 사실은 뭐 포토스케이프나 이런 데서 텍스트를 막 넣어줘야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포스팅된데 이미지를 집어넣잖아요. 배경 맞춰서 이미지를 집어넣는데 포토로그가 이렇게 땡겨오는 넘어가느냐? 예, 끄집어 올 때 포스팅 되어 있는 이미지도 끌고 오느냐고. 그냥 포토에 대한 것만 끌고 오는 건지 아니면 포스팅 되어 있는 그냥 자동적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미지만 집어넣었을 때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집어넣었을 때 포토로그가 자동으로 끌어오는 건지. 혹시? 기본은 아까 보시면 이제 불러올 때 이미지를 불러와요. 네. 쭉 파일 자체가 이제 이미지만 되는데 이미지 안에 글이 있거나 이런 건 당연히 상관이 없고 그렇잖아요. 이미지 안에 내가 뭐 아까 포토 원더를 써서 글을 막 적어놨다. 그거 끌고 오는데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포토폰이나 보면 사이즈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그림을 끌고 와도 그 템플릿이 안 맞으면 아니 네이버 블로그에서 포토로그로 그 질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포스팅을 할 때 글과 이미지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포토로그에 글과 이미지가 같이 오느냐, 이미지만 오느냐? 이거는 이제 요 제가 이제 포스 쓰기에 가보면 같이 오는 것 같은데 같이 와요? 제목을 막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이게 여기서 그것만 썼으면 좋겠는데 사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그거야. 저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제목이 없으면 이거 자체로는 안 들어오는 거. 그림 자체로는 안 들어오는 거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 사진 공간들이 좀 너무 아까워. 예, 맞아요.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컴에서만 여기서는 그풀 자체가 그 메뉴에서 프롤로그 쪽에서 제어하는 거죠? 저기 포스트 쓰기 관리에 가시면 그 3단 메뉴 설정이 있고요. 프롤로그 관리에 가시면 이제 요 부분이죠. 글 목록에 제가 이거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프롤로그 쪽에서 그죠? 네. 프롤로그 쪽에서. 근데 포토로그라는 게 없지 왜 나는? 포스트 강조를 눌러야지 나오는 건가? 그 왜 저 포토로그가 없지? 관리자에 들어가서? 그걸 집어넣어줘야 되나? 포토로그라는 걸 만드셨어요? 폴더를? 아니요, 포토로그는 별도로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어요. 기본 메모로그, 포토로그, 블로그 뭐 이런 왜 기능을 나는 왜 안 없어? 써요. 아 기능을 죽여서 그런 거야? 네, 처음에 아예 없는데? 포토로그를 안 쓰기로 뭐 아마 설정을 하셨는지 그렇군요. 그렇죠. 아 그게 어디서 찾지? 어디였는지. 레이아웃에서 했나? 나도 블로그를 나름한테 모르는. 아까 그 저작권법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7월달에 법무법인에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블로그 관리할 때는 제가 직접 쓴 거보다는 기사 스크랩 같은 것들 많이 올려왔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머니투데이인가 뭐 거기에서 위임을 받은 2일 종합 법무법인인가 뭐 여기서 그냥 뭐 제가 보니까 이제 이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렇게 그 이 서치해가지고 그 기사가 그 신문사에 기사가 들어가는 데를 그냥 보낸 것 같아요. 일괄로. 뭐 언제까지 뭐 해신 주지 않으면 뭐 고소한다. 뭐 방법이 이 합의금 12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뭐 뭘 하든지 어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나오는 애를 보면 스루한테 심해지긴 할 거예요. 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근데 이제 일단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받으면 일단 좀 살짝 위축되잖아요. 삭제하면 돼요 그거. 아니 근데 이제 주위에 제가 이제 그이뭐 변호사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뭐 고소할 만한 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개인한테 하기는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막 보내가지고 반응을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겁나가지고 그냥 합의금 바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아직 학생이지. 너무 복장 잊혀야 돼. 우리 복장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고소할 만한 건이 뭐가 있는지를 아마 찾는 거야. 저는 이제 아예 그 이후에 대응을 안 했더니 그 이후부터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일단 뭐착 보내놓고 뭐 그냥 알아서 돈 내는 사람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그 이후에 한 번 더 뭐 보내는 것 중에서 좀 심각한 것들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안 보낼 텐데 처음부터 그냥 자진 납세하는 비율도 뭐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블로그가 성향이 이런 거거든요. 스토리텔러가 돼서 우리 원페이지 들었잖아요. 원페이지처럼 남의 글을 보고 내 글처럼 만드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와 유사한 환경들에서 수시로 이제 사진을 이런 뭐 포토원든 이런 걸 해서 각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실 이것도 블로그의 초기 단계예요. 제가 작년에 블로그 엄청 했을 때 느낀 뭐냐면 비디오로 가야 돼. 비디오 블로그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대세잖아요. 근데 비디오 블로그로 가면서 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영상에다 담으면서 흘려버리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도 물어본 게 뭐냐면 영상물에 우리가 쓰는 장비 자체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영상물을 뒤에다 놓고 내가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저작권에 관련돼서 뒤에 배경에 대한 영상물이 과연 어떠냐. 그랬더니 누가 뭐라지 컨텐츠도 비율에 따라서 그게 뭐 30이다 20이다에 따라서 이게 남의 걸 삐켰다 안 삐켰다 구분을 한대요. 그게 있대 기준이. 그러면 이미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전체가 다 나오면 그게 남의 거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배경으로 쓰고 내가 들어갔는데 퍼센테이지가 줄면 사실 내가 하나 들어갔다 해서 그 그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법들이 영상의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의 기법으로 나만의 이미지와 그 영상물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들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와 똑같은 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액티비티 하자는 거죠. 영상물은 사진을 겹치든 뭘 하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회전해서 진짜 아까 김은혜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블로그를 하지 않고는 SNS에 대한 건 접근을 하지 말아야 돼. 지금 뭐든지 다 뭐 페이스북에 필이 꽂히고 트위터고 뭐 카페고 난리를 치지만 사실은 물론 블로그 자체도 네이버가 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블라인딩 처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블로그는요 정말 재산이에요, 재산. 이게 얘들이 네이버가 변하든 다른 게 뭐 변화가 오더라도 전국적으로 마지막에 족보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해 하반기 들어서 트렌드가 약간 이제 블로그로 가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네이버 블로그만 아주 심도 있게 파는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마케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매출 추이를 딱 봤을 때 대박이에요. 진짜로. 근데 모든 사람은 우리도 위험성이 좀 있는 게 넘나들잖아요. 약간 유행에 민감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안지도 한 3년 됐고 블로그만 판지도 한 2년 됐는데 매출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외로 안정화가 되고 하고 그걸 기준으로 거꾸로 카페를 만들고 카페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페이스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막 페이스북 했는데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 툴 자체가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가되 내가 이제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블로그에 굉장히 필이 꽂혀가지고 블로그를 하다가 여기만 만나면서 페이스북을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봤어요. 했는데 뭔가 한계가 있어.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하고 나서 화장실 갔다가 나온 느낌이 개운하지가 않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블로그는 내가 담고 정성을 들이는 것만큼 그게 사실 조회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그 연결되고 눌러주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게 우리 같은 조직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을 배제한 온라인의 블로그는 또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능에서 사진에서 텍스트를 줄이고
이미지를 이렇게 변환하는 걸 쓰고 그거를 영상물로 담아내는 작업을 하면 결국 외국에서 지금 뭐 앞서가고 있는 비디오 블로그에 가장 근접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비디오 블로그의 단점이 한번 표현하고 나면 나를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의 장점인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를 블로그에다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블로그를 하면서 예전 개념에 다음 카페에서 쓰던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안 표현하려고 그래. 자기 표현한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SNS 중에 페이스북을 한 사람들이 블로그를 했을 때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 글은 별로 재미없어요. 숨겨진 사람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장점인 나를 공고히 해주는데 내가 거기 영상물에 담겨야 돼. 뭐가 됐든 이름이 됐든 얼굴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반복적으로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브랜딩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하나를 정확하게 만들면 그걸 밀어줘야 돼. 그걸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내 전 과정이 다 포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디오 블로그가 확실히 대세예요. 앞으로 한번 잘 추이를 보시면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확실한데 한 번밖에 못 써먹어. 한 사람에 하나. 내가 예를 들어 발모에서 머리 뒤고 이제 영상물 찍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쪽으로 가야지. 그거 하다 갑자기 애들 교육이요 이랬다가는 다 망해버리는 거지. 근데 이 블로그는 지금 현재까지 블로그는 텍스트와 이미지 때문에 지워내리면 되는데 이 영상물이나 이런 거는 지우지를 못해. 지운다 하더라도 잔재물이 남아있고 막 엉켜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주의하면은 하나만 잡으면 앞으로 젊고 건강하게 원장님 말씀처럼 쭉 가잖아요. 내 트렌드가 지금부터 스타트해도 한 반평생 남은 건데 그 트렌드를 지킬 수 있는 게 블로그예요. 블로그. 신뢰성도 높고 이게 지금 대부분 블로거들이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이덴티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유명한 사람 자체도 희미해.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스팅하고 영상으로 블로그 쪽 하면 아마 한 열심히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되면 내 마케팅하고 이게 거의 딱 맞아요. 네, 제가 이 동영상에 관심이 많은 게 여기까지. 잠깐만요. 제가 이건